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2018년도 2회차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부터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자, 다음에 대해 가장 수준이 높은 공감적 이해와, 자, 가장 수준이 높은 공감적 이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감정이입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감정이입. 아마 자주 나올 겁니다. 하나 기억합시다. 1번은 별표 하나 칩시다. 1번은 별표 하나 칠게요. 여러분들 가장 수준이 높은 공감적 이해는 감정이입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내담자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상담자가 감정이입해야 되는 것.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우리 집은 왜 그리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영 공부할 마음이 없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담자가 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자신의 어떤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최대한 뭐 하는 거예요?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봅시다. 1번. 시끄러워도 좀 참고 하지 그러니. 최악이네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충고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아니죠. 자, 2번. 그래, 집이 시끄러우니까 공부하는데 많이 힘들지.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사실 요것보다는 조금 더 감정이입을 하려면 요것보다 조금 더 사실 맞는 답이 있습니다. 한번 3번 한번 볼게. 식구들이 좀 더 조용해주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지. 그쵸?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람에 대한 것들의 감정이입 아닙니까? 그쵸? 오케이. 정답은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4번. 공부하기 싫으니까 핑계도 많구나. 와, 요거 괜찮아요. 요거 약간 저희 어머니 같네요. 그쵸? 아, 집이 시끄러워서 못하겠어요. 어머니 뭐라 그랬어요? 야, 시끄러워도 좀 참고 해. 혹은 뭐라 그래? 어머니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하겠어요. 야, 너 공부하기 싫으니까 참 핑계도 많다. 저희 어머니 같네요. 그렇죠? 예, 정답은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별표 하나 칩시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거죠. 제가 지난번에 2018년도 1회차 때 우리가 그 게슈탈트 기법 있죠. 형태주의 상담 기법. 요거 제가 2018년도 2회차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쵸? 바로 이겁니다. 이 게슈탈트 상담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물었습니다. 그쵸? 자, 봅시다. 1번 꿈 작업 맞죠? 2번 비느자 기법 맞죠? 3번에 과장하기도 맞습니다. 찰 중심은 아니죠. 정답 4번인데 사실 게스탈트의 상담 기법은 상당히 많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 제가 좀 가져온 게 이거예요. 그쵸? 상당히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잘 나오는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좀 체크를 한번 해보면 현재 감정의 자각 요거랑요. 그 다음에 비느자 기법 아주 잘 나오죠. 그 다음에 과장하기 잘 나오고요. 꿈 작업도 잘 나오고 과제도 제법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 정도는 하나 좀 체크를 해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렇게 많은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봐가지고 그냥 익숙하게 만드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2번은 일단 별표 하나 치고요. 2번은 별표 하나 치고 2번은 별표 하나 치고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게슈탈트의 상담 기법이죠. 오케이. 자, 됐고요. 앞쪽에서 했던 거 그거였습니다. 그렇죠? 됐고. 그다음 3번. 이것도 별표 한번 쳐야죠. 정신분석 상담에서 프로이드가 제시한 불안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렇죠? 불안의 유형. 이거는 제법 좀 자주 나오죠. 자, 3번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프로이드의 정신불안 유형, 이거 뭐냐? 이렇게 암기하면 좀 편하죠. 현신도. 프로이트가 제시한 불안의 유형은 현신도다. 우리가 신도 뭡니까? 뭐를 그 종교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현재 신도, 현신도. 그래서 현이 뭡니까? 현실적 불안. 그렇죠? 두 번째, 신은 뭡니까? 신경증적 불안. 마지막 도가 뭡니까? 그렇죠. 도덕적 불안 아닙니까? 현신도. 다시 뭐라고? 프로이드의 제시한 불안 유형은 뭡니까? 현신도. 현신도가 불안하죠. 하나님 혹은 부처님이 나를 안 구해줄까 봐. 그렇죠. 현신도. 다시 정신분석 상담의 프로이드가 제시한 불안 유형은 세 가지 뭐? 현신도. 아닌 건 정답 몇 번? 심리적 불안. 정답 2번 됐죠. 현신도입니다. 현신도. 자, 그 다음 4번 한번 봅시다. 이건 뭐 그냥 한번 볼게요. 행동수정 프로그램의 절차를 바르게 나열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해볼게요. 행동수정 프로그램의 절차, 그냥 이참에 한번 그냥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목표 행동을 정의합니다. 1번. 두 번째 뭡니까? 행동의 기초선을 측정하고요. 2번.
3번은 뭡니까? 적응 행동 강화와 부적응 행동을 약화시킵니다. 이게 3번. 그 다음 4번 뭡니까? 행동 수정 결과의 검증. 마지막 5번은 뭐예요? 행동의 일반화. 정답 몇 번입니까? 오케이, 정답 1번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 정리하도록 하죠. 행동 수정 프로그램.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직업 상담에서 특성 요인 이론, 자꾸 이야기했죠. 직업 상담에서 특성 요인 이론은 지시적 상담 이론으로서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 게 뭡니까? 내담자 중심의 상담 이론 혹은 인간 중심의 상담 이론, 즉 비지시적 상담 이론과 굉장히 많이 뭡니까? 비교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앞쪽에서도 한번 나왔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담자 중심의 상담 이론에서는 어떤 특정한 기법보다는 내담자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상담을 하는 것을 좀 더 중요하게 해서 어떤 특정한 기법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저스의 내담자 중심의 상담 이론. 하지만 특성 요인 이론은 뭡니까? 그렇죠. 그 사람의 특성과 직업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잘 매칭되었을 때 상당히 좋은 어떤 그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실험 기법이나 여러 가지 기법들을 활용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었습니다. 옳은 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6가지 유형으로 성격 특성을 분류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바로 우리가 이 과목에서 좀 자주 나오는 건데 홀랜드의 뭡니까? 그렇죠. 리어색 모델 아닙니까? 리어색. 6가지의 특성과 인간의 6가지 성격과 직업적 6가지 특성을 매칭하는 홀랜드의 리어색 모델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1번 틀렸네. 그렇죠? 자, 2번. 각각의 개인은 신뢰할 만하다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뭐다? 고유한 특성의 집합이다. 그렇죠. 인간의 어떤 특성을 잘 체크를 해서 직업적 특성과 매칭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 정답 몇 번입니까? 2번 되겠네요. 그렇죠? 됐고요. 그다음 6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죠?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를 했죠. 6가지 생각하는 모자. 요거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자주 말씀드렸죠. 그게 아닌 거 물었는데, 자, 6개의 생각하는 모자, six thinking hats. 이거 뭡니까? 나오는 문제 자체가 첫 번째, 일단 그 6가지 색이 아닌 거 묻는 거랑 지금 요 문제. 그 다음 또 뭐였습니까? 각각의 색깔이 의미하는 것들, 그거 묻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6개의 생각하는 모자 기법은 어떤 것들을 위한 건가? 그게 이제 의사결정과 관련된 거. 그거 이제 매칭하는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색깔이 아닌 거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갈색, 녹색, 청색, 흑색 다 맞는데 뭐 아니에요? 갈색 아니죠? 그래요. 정답 몇 번? 오케이, 1번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또 뭐 있습니까? 자, 녹색, 흑색, 청색 말고 뭐 있습니까? 흰색도 있고요.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적색도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뭐예요? 녹색도 있죠. 녹색. 그래요. 그 각각 그거 6가지 기억을 하고 각각의 특징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6번 별표 쳐야겠죠. 당연히 6번 별표 쳐야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5번 별표 치라고 했나요? 5번도 별표 치겠습니다. 5번도.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별표 치도록 하죠. 비슷한 문제가 뒤쪽에도 자주 나오니까 역시 동일한 문제라서 하나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체크해야 될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냐? 진로 선택과 관련된 이론으로 뭡니까? 인생 초기 발달 과정을 중시합니다. 자, 핵심이 인생 초기예요. 인생 초기. 뭡니까? 그렇죠. 정신 분석 이론. 정답 몇 번?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 2번이 됩니다. 여러분,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은 뭐였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초기에 어떤 성격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그때 뭐예요? 그렇죠. 발달 과정을 중시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인생 초기의 성격 형성 과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 아닙니까?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 원초화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핵심어는 인생 초기의 발달 과정이에요. 요거 나오면 거의 정신 분석 이론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하나 치고 정답 2번 하나 체크하도록 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8번 한번 볼게요. 자, 고트프레드스는 9에서 13세 시기에 개인에게서 어떤 직업적 포부가 발달한다고 보았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고트프레드스는 9에서 13 시기에는 뭡니까? 13세 시기. 13시기가 아니라 13세 시기. 그렇죠. 이거 뭐였습니까? 내가 바로 그 또래 집단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의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관계 속에서 뭐 하는 거냐? 사회가치 지향. 오케이.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직업포부 발달의 3단계는 다음과 같이 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힘과 크기 지향. 이게 언제요? 3에서 5세인데 이게 뭡니까? 바로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바로 형성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습니까? 조식의 어린애는 자기보다 큰 사람을 보고 이건 성인, 자기보다 이제 그런 거를 작으면 나는 뭐 작은 유아 이렇게 체크하는 게 힘과 크기 지향이 되고요. 그 다음 성역할 지향 6에서 8세는 이거 뭡니까? 소꿉놀이를 하거나 혹은 뭐예요? 군대놀이, 전쟁놀이 같은 걸 하죠. 이게 뭐예요? 바로 성적, 역할적 정체성을 가지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성역할을 지향하는 그런 소꿉놀이 같은 거나 전쟁놀이 같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게 6에서 8세.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 지향은 9에서 13세인데 이거 뭡니까? 바로 내가 또래 집단 안에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또래 집단 안에서의 관계 형성. 그래서 사회적 가치 지향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심리학에서 사회적이라는 게 나오면 주로 관계란 말이 의미로 강하게 해석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에서도 보면 3단계의 사회적 욕구라는 게 있는데 그게 다른 말로 관계적 욕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내적이면서 독특한 자아 지향이 14세 이상인데 뭡니까? 사춘기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자아를 형성해가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게 직업포부의 발달 4단계. 그렇죠? 이렇게 4개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방금 문제는 바로 요 3번 사회적 가치 지향에 해당되는 문제였습니다. 됐습니까? 9에서 13세니까. 그렇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체크 하나 하시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슈퍼가 제시한 흥미사정기법. 흥미사정기법. 이거 별표 크게 하나 쳐야 되죠. 엄청 자주 나옵니다. 엄청 자주 나오죠. 일단 이거부터 하나 좀 배울게요. 이거 사실 이 문제보다는 더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슈퍼가 제시한 흥미사정기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외우냐면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뭐냐? 표현이 조작되어 경찰이 조사를 한다. 자, 다시 뭐라고요? 표현이 조작되어, 그러니까 표현해 놓은 게 잘못되어서 잘못 조작을 해서 뭡니까? 경찰이 조사한다. 그래서 슈퍼가 제시한 흥미사정기법의 3가지는 뭐다? 표현이 조작되어 경찰이 조사한다. 표현된 흥미. 그 다음 뭡니까? 그게 조작되어 뭐합니까? 경찰이 조사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3가지가 뭡니까? 슈퍼의 흥미사정기법이다. 요 3가지 일단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그 3가지 중에 지금 해당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그거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볼게요. 활동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를 관찰합니다. 이 기법은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거나 즐기는 활동과 연관되는 것을 가정한다. 핵심이 있네. 뭡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거나 즐기는 활동과 연관된 거. 뭡니까? 조작된 흥미가 되겠죠. 정답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별표 하나 치고 사실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요 문제 기법보다는 슈퍼가 제시한 흥미사정 기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때는 3번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표현이 조작되어 경찰이 조사가 들어간다. 다시 표현이 조작되어 뭐라고?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 오케이. 정답 2번. 자, 그 다음에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별표 하나 치죠. 자주 나옵니다. 자, 10번 비지시적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너무 쉽네요. 여러분 비지시적 상담을 원칙으로 하는 거 뭐였습니까? 그렇죠. 인간 중심 상담 혹은 다른 말로 내담자 중심 상담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죠. 내담자 중심 상담은 발전되면서 인간 중심적 상담이라고 불려졌고요. 이거 뭡니까? 굉장히 비지시적 상담입니다. 반면에 이거랑 대칭적인 관계에 있는 거 혹은 이 반대 관계에 있는 거 우리가 대비하면서 공부해야 될 게 뭡니까? 특성 요인 상담 이론. 이건 뭡니까? 지시적 상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지시적 상담을 원칙으로 하는 건 당연히 뭡니까? 인간 중심적 상담. 다른 말로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 정답 몇 번? 2번. 별표 크게 하나 치겠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효과적인 적극 경청을 위한 지침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여러분 효과적인 적극 경청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효과적인 적극 경청을 하는 건 대표적으로 공감하는 방법들 아닙니까? 그렇죠? 자, 볼게요. 1번. 내담자의 음조를 경청한다. 여러분, 음조라는 거 뭐냐면요. 음색의 높고 낮음입니다. 우리가 목소리가 크면 좀 흥분한 거고, 낮으면 좀 차분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공감하면서 보는 거 가능하고요. 2번에 사실 중심적으로 경청한다? 아니죠. 여러분, 공감이라는 건 그 사람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동화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중심적으로 경청하는 건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내담자의 표현에 불일치를 인식하고 내담자가 보이는 일반화, 빠뜨린 내용, 왜곡 등을 경청하는 것도 적극적 경청의 하나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중심으로 경청하는 게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2번. 자, 12번 역시 별표 크게 하나 쳐야 되죠. 똑같은 문제로 정말 자주 나오니까 꼭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진로 시간 전망 중. 자, 코트리 제시와 원형 검사에서 뭡니까? 그렇죠. 원의 크기가 나타내는 건 뭡니까? 이거 무조건 암기해야 되죠. 정답 몇 번? 오케이. 시간 차원에 대한 상대적 친밀감입니다. 다시 핵심어가 코틀 원 크기 물으면요. 뭡니까? 시간 차원에 대한 상대적 친밀감입니다. 거의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별표 크게 하나 치고 암기 하나 해놓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스나이더. 자, 한번 볼게요. 자, 13번에 스나이더 등은 직업 상담을 하면 접할 수 있는 내담자의 변명을 종류별로 구분했습니다. 다음 중 변명의 종류가 다른가 하나를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축소, 2번 비난, 3번 정당화, 4번 훼손 있는데요. 1번의 축소와 3번의 정당화와 4번의 훼손은요, 바로 변명의 종류 중에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요. 결과랑 다르게 뭐 하는 겁니까? 조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비난은 뭡니까? 비난은 바로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몇 번? 2번인데요.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변명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스나이더에서 말한 변명의 종류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결과를 다르게 조작하거나 혹은 책임을 변형시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방금 이야기했던 우리가 아까 1번, 3번, 4번은 전부 다 뭡니까? 축소, 정당화, 훼손으로 결과를 다르게 조작하는 변명, 요걸 말하고요. 아까 전에 뭡니까? 비난이었나요? 그렇죠. 아까 전에 비난이죠. 그렇죠? 비난은 책임 회피하기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책임을 변형시키는 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표현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됐죠? 요 세 가지 그냥 가볍게 하나 체크하도록 합시다.